베리타스 코리아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전대영 부장과 손보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천 부장님, 네. 혼자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또 손 부장님 왜 같이 나오셨습니까? 제가 본인이 다 아는 게 아닌가 봐요? 사실 뭐 제가 만능이긴 한데요. 저보다 더 전문가가 있다면 저는 항상 사용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백업용은 아니시고? 그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메인은 아마 저희 손봉준 부장님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손 부장님, 여기 보면 일단은 베리타스 클라우드 보고서 2019년, 따끈따끈한 것 같은데, 네. 이건 뭡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가요, 이건요? 일단은 대상은 저희 한국을 포함해서 한 16개국, 15개국의 글로벌 이제 IT 담당자,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서가 된 거죠. 예를 들면 다 기사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예측된다라는 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만든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보고서를 오늘 일일이 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 특히 이제 백업이라든지 데이터 관련된 것들 몇 가지만 보면 클라우드 관련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요 그래프는 뭡니까? 의미하는 바가.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 이제 다들 신문 기사에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고 있냐라고 보면 한 50% 가까이는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내 워크로드를 올리고 있다. 50% 정도를 올려놨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목표가 얼마 정도 올릴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한 50% 정도 올렸지만 향후에는 70% 이상 대부분의 내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를 거의 처음에 인프라를 구축할 때 디폴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IT 관리자들이. 이게 아까 보니까 15개 국가에 있는 분들 한 1000여 명 조사한 건데 아무래도 이 수치가 우리나라의 수치보다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클라우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근데 클라우드를 이제 디폴트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기업에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솔루션을 이제 설명하러 가면 꼭 물어보시는 게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쓸 수 있는 거냐를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인프라를 구축할 때 혹은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는 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단순히 인프라만 쓰는 것이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에 IaaS를 쓰게 되면 클라우드에 이제 데이터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전도 가고요.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실제 사용자들이 클라우드가 만능 아니야? 다 해주는 거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걱정 하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뭔가 오해인 거죠?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클라우드에 내가 데이터 올렸으니까 알아서 백업도 해주고 알아서 다 보호해주겠지라고 이제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꼭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 건 아닌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한다라는 거죠.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다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도 80% 가까이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 계약서 같은 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계약서. 제가 이걸 항상 띄워오는데 아마 싫어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공개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애저나 AWS나 다 똑같은 겁니까? 다 똑같은 유사합니까?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요. 여기 보면 빨간 글씨만 봐도 아시겠지만 고객이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실제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도 그거를 데이터를 예를 들어 백업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보호하는 거는 고객의 몫이다.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몫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걸 원래 이제 해당 기업의 책임인데 그래서 그걸 아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그걸 어떤 솔루션을 써서 백업을 할까 혹은 데이터를 보호할까를 고려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대답하시는 분이 웬만하면 한 벤더 한 솔루션으로 온프레미스랑 백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아직도 반 이상은 온프레미스 따로 혹은 클라우드 따로 혹은 나는 클라우드의 기본 성능, 기본으로 제공하는 백업 정도만 쓰고 있다라고 조사가 된 거죠. 목표는 하나를 지향하고 있으나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일부러 클라우드 따로 온프레미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온프리미스에서 백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는 아무래도 좀 생소한 환경이니까, 생소한 환경이니까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일부러 그걸 따로따로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백업 관점, 또 클라우드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해소시켜 주실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뒤에 내용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잘못된 게 뭐 앞에 거랑 비슷한 건데요. 다 막 동일한 거죠.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다 해주겠지. 예를 들어 내 어플리케이션을 온프레미스에서 쓰다가 클라우드에다 이제 배치를 하면 클라우드가 알아서 그 업타임이라고 조금 단어가 그런데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없겠지. 알아서 그걸 다 네, 관리해 네, 주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잘못된다는 거죠. 아, 이것도 네. 이제 이거 이제 AWS에서 저희가 발치를 해봤는데 네. EC2라는 게 AWS의 이제 가상 머신입니다. 네네. 근데 얘도 언제든지 장애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너는 동의하고 쓰고 있어라고 이제 명시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네, AWS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즉 서비스 너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너의 뭐 프로그램의 가용성은 사용하는 자가 잘 알아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 사용자 혹은 기업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아는 분들은 아는 이제 IT 관리자들은 그중에서 한 50%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SLA를 99.99라고 해요. 그 네네. 얘기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한 50분 정도는 다운타임이 발생한다.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실제 온프레미스에는 뭐 1년에 10분, 뭐 1년에 5분 이렇게만 하니까.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리더라도 나는 다른 솔루션을 써서 99.999 그러면 이제 뭐 1년에 한 5분 미만의 다운타임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나는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문조사에 나온 거죠. 그 구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네. 거의 뭐 10분여를 줄어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50분이 5분으로. 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뭐 최근에도 그런 유사한 장애 케이스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AWS DNS 업데이트하면 잘못해서 거기 입주해 있는 그 서비스들 전체 그렇죠. 통신이 안 됐던. 작년 봄에. 네. 네. 지금 그런 사례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통지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이 불시에 갑자기 서비스 다운타임이 되더라도 1년에 그 정도 시간 정도에 대해서는 네.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럼 이게 999, 9가 3개나 4개로 하게 되면 SL만 그렇게 계약하면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아니,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99.99까지만 보장을 해요. 그 이상 보장을 안 합니다. 그 이상 더 높은 SL은 없는 네,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없어요. 뭐 나중엔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럴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올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99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이씨. 온프레미스 대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서도 999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그걸 지원을 현재는 안 하니까 다른 솔루션 쓰고 그걸 설계를 해서 나는 999를 뭐 유지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가 있는 거죠. 갑자기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이 99콘인가 뭐 있지 않았어요? 전 비둘기 생각했습니다. 옛날 초기 99가 생각나는데 이게 세대가 다 달라서 그런가? 은하 초도 99가 생각나네. 구로 생각하니까. 자, 클라우드 가이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베리타스에서 네. 클라우드 가이드 같은 것들 이런 뭐 문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 보죠? 그 이제 뭐 앞에 이제 보고서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가서 보실 수가 있고 좀 더 네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케이. 이제 앞에 보고서 보는 것처럼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이제 쓰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혼란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걸 누가 책임인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옮길 때 한 5가지 정도의 여행 방법, 전이라고 부르는데 네, 보통 네, 그런 게 네. 있다고 보고 네. 거기에 맞춰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솔루션들이 있고. 자, 그러면 그 클라우드 네. 5가지의 그 가이드 그걸 보기 전에 네. 일단은 우리 온프리미스에서 네. 클라우드로 뭔가 데이터를 옮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백업이든 아니면 DR이든 뭐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뭐 왼쪽에 지금 그림 보시는 게 네, 왼쪽이 온프레미스고 온프레미스. 오른쪽이 이제 구름 모양의 클라우드, 네, 네, 네. 퍼블릭 오케이. 클라우드인데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클라우드 네. 스토리지만 이용하는 거서 네.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냈는데 그게 그 데이터 그대로 가면 회선 비용도 나오고 네.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도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 네. 불필요한 거 좀 지워서 보내자라는 게 뭐 첫 번째 여행일 수도 여행일 네,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를 좀 접근해봐서 이제 워크로드 좀 올려봐도 되겠네라고 이런 뭐 컨센서스가 좀 생겼으면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그런 뭐 여행이 있을 수 있겠고 네, 네, 네.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예 올려서 이제 레질리언시를 좀 구축하는 이제 그런 여행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는 온프레미스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복구 정도는 이제 그걸 네. 다 별다른 또 오픈해서 장비를 사서 구축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해 보겠다라는 그런 여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도로 IT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성숙도가 됐으면 내 IT 인프라가 온프레미스부터 가상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있는데 이거를
한눈에 좀 잘 관리를 하고 통찰력 있게 보면서 불필요한 그런 데이터 같은 걸 지우고 좀 더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통찰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여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로 하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도 다 그렇죠. 거기 다 거겠죠? 포함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결국 이제 요걸 아까 맨 처음 경우인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네. 아까 맨 마지막에 DR 쪽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다 다양하신 분들이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인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어떤 그거에 대한 그 개별적인 솔루션도 네. 다 있는 거죠 베리타스가. 다 네네, 있습니다. 네. 거기 맞는 솔루션이 다 있고. 오늘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 오른쪽에 네.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솔루션 이름입니까? 예, 맞습니다. 와, 몇 개야 벌써? 넷백업. 넷백 우리 잘 알겠죠. 우리 백업 잘 알고. VRP, 인포스케일, 네. 클라우드 포인트, 그다음에 앱타는 앱타. 앱타. 벌써 하나, 둘, 셋, 한 넷. 2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그 케이스별로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네네. 오늘 말씀하실 때, 요거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 다 쓰이고 있는 거죠. 사례들이 네. 있는 거죠. 이미 쓰시는 고객도 있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고객도 있고 요거를 고려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포인트,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네. 베리타스는 온프레미스에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클라우드를 가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 베리타스가 아니라 다른 솔루션, 다른 방법을 우리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착각하시는 고객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베리타스 이전에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들은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가장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저희 베리타스 솔루션들이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이르는 전체 환경에 걸쳐서 어떻게 최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오케이.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클라우드 쪽에 네. 백업을 네.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네. 고객부터 먼저 하죠. 네. 앞서 이제 그 클라우드로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짧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언론 매체라든지 아니면 좀 선두 기업에서 먼저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도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클라우드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막연하게 클라우드를 가야지가 아니라 그럼 클라우드를 어떻게 쓸 수가 있지? 라는 고민을 다시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백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업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이렉트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서 백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아까 그림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이프이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1차 백업된 데이터를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테이프라는 매체를 이용했었다면 소산. 그렇죠. 이제는 테이프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이용한 장기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접근하는 게 가장 쉽다라는 관점에서 백업이 먼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존의 넷백업은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마운트해서 백업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객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어떤 장기 보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로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는 클라우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 이미 제공하고 있고 기존에 구매하신 라이센스 안에서도 이미 그런 기능들 다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구매했던 라이센스를 그렇죠. 그대로 별도 차지 없이 맞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다. 최근에 저희가 라이센스 형태로 물론 개별 라이센스도 있지만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이제 용량 단위 라이센스를 많이 판매를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구매하신 고객들은 거의 다 용량 기반의 라이센스를 사용 중이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추가 비용이라는 거는 저희 베리타스의 네. 추가 비용 지불이 없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언제라도 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뭐 보내건 사본을 몇 카피를 만들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차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온프레미스 베리타스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뭔가 파일럿을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서 한번 해볼까? 바로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핸드폰만 펼쳐봐도 이미 네. 쓰고 계실 거예요. 클라우드로 백업이라는 거는. 우리 핸드폰에 보게 되면 사진 찍으면 클라우드로 가죠. 뭐 아이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드랍박스가 될 수도 있죠. 이걸 확대해 놓은 게 온프레미스에서 넷백업이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백업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낸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핸드폰에 하듯이 그게 쉽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계신 정책에 클라우드로 카피해주는 정책 하나만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워크로드 자체가 클라우드로 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용량 기반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언제라도 EC2 호스트로 BYO 형태로 네네. 구성을 해서 백업 서버를 만들고 클라우드 안에 있는 워크로드들을 그대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맨 마지막 줄에 네이티브 AWS 이미지로 변환된다고 그랬는데 네네. 이게 뭐고 이게 뭐가 좋아진 겁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온프레미스의 그런 이제 가상 환경, 특히 이제 VM웨어 환경을 운영하고 계시다라면 네. 저희가 이런 VM들을 스냅샷 형태로 백업을 해드리잖아요. 이거를 클라우드로 전송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네이티브 AWS 이미지를 컨버팅을 시켜드린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DR을 구성을 하겠다, 워크로드를 옮기겠다,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클라우드로 시스템들을 넘기고자 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온프레미스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같이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재구성하기 싫으면 온프레미스 있는 거를 그대로 컨버팅해서 클라우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 부분에 저희 넷백업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면 넷백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완벽하죠. 때. 근데 여기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도 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거는 중간에 얘 또 왜 있는 거예요? 좀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백업된 데이터를 요즘에는 이제 중복 제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1차 스토리지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복 제거라는 기능이 이 중복 제거 스토리지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원본 데이터 형태로 다시 풀려집니다. 그러면 훼손 비용이 올라가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1TB의 데이터를 백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중복 제거를 돼서 실제 저장된 건 뭐 한 100메가만 저장이 됐었다. 그러면 나는 이 100메가만 보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풀려서 1TB의 데이터가 회선을 타고 넘어가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안에서도 1TB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회선 비용도 줄여야 되고 클라우드 사용 비용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중복 제거된 상태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메가만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걸 위해서 저희 베리타스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그런 게이트웨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냥 어플라이언스 또는 넷백업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 게이트웨이 자체적으로 그냥 어떠냐? 바로 다이렉트로 클라우드로 중복된 상태로 보낼 수 있게 좀 좋을 텐데 왜 굳이 이게 있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저희는 네.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 성능이라든지 어떤 관리 포인트 또는 장애 상황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위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게이트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기존에 있는 백업 서버들은 이미 이전에 그 워크로드의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모든 성능이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뒷단에 다시 클라우드까지 연결을 해서 뭔가 장기 보존 데이터까지 스스로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리소스를 분산하게 되는 거고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백업 서버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 중복 제거된 상태로 클라우드에 전송된 데이터는 복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복 제거된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어떤 메타데이터 값들은 백업 서버에 저장이 돼 있을 건데 네네네. 장애 나면 그 데이터도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그 조각들을 다시 원본으로 풀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게이트웨이 형태로 저희가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용성의 의미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플렉스 형태의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 여러 개 올려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쓰게 되면 물리적인 하드웨어 하나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도 넷백업 서버도 같이 구성할 수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두 대를 운영하기 좀 어려우시다라면 그냥 네. 플렉스 형태의 어플라이언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물리적인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는 보면 넷백업 인더 클라우드. 아까 맞습니다. 넷백업 투 더 클라우드인데 네네네. 인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안에서의 넷백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인더 클라우드, 투 더 클라우드 하니까 네. 굉장히 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온프레미스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클라우드 안에서도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얘네 넷백업 솔루션을 올려서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넷백업을 통해서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네. 저장소는 클라우드 제공하는 그런 블록 스토리지라든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마운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제거 저장이 필요하겠다라면 블록 스토리지를 붙여서 백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네. 굳이 중복 제거 저장까지 필요 없다 하시게 되면 오브젝트 스토리 붙여가지고 다이렉트로 백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앞에 저희 보고서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서 그렇죠. 온프라미스도 쓰고 싶고 뭐 클라우드 안에서 쓰고 싶은데 저희 넷백업이 결국에는 뭐 보통은 어플라이언스 형태만 또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네.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니까 클라우드 안에 가상 머신 위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온프레미스랑 동일한 기능을 또 쓸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이제 넷백업 하면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자 경험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이제 그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대로 그죠?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워크로드 넘긴다 하더라도 이거를 영원히 클라우드 안에서 운영할 거라는 담보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생각과 다르게 뭐 성능이 좀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성능까지 올리려고 하다 보니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까지도
단일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통합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또 클라우드로 갈 수는 없습니다. 100%. 네네, 온프레미스 그렇죠. 어느 정도 시스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어느 환경이든 간에 하이브리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통합 관리를 위해서 단일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그 모든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다음 스냅샷인데 네. 이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스냅샷이 왜 필요한 겁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온프레미스에서 엑스파일 시스템들은 보통 OS 이미지 백업 솔루션들을 하나씩 설치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스냅샷 백업을 관리를 해요. 네. 클라우드 가서도 뭐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까 그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백업 기능이 의존한다. 뭐 이런 응답 결과가 네네네. 있었는데 네. 이 스냅샷 백업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 그런 서비스 제공 사업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AWS나 네네. 애저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클라우드 프로바이드 벤더들은 기본적인 스냅샷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이 스냅샷 기능은 뭐냐면 OS건 데이터건 상관없이 그냥 스냅을 떠주는 거죠. 생성해 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 획일화된 주기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그냥 획일화된 보관 주기로 딱 관리만 해줘요.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스냅이 생성됐고 뭐 하는지 이걸 알 수도 없는 거고 나는 보관 주기를 더 가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이게 제대로 스냅이 관리되고 있는 거야 보려면 시스템별로 다 접근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네. 이걸 통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포인트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뭐 퍼블릭, 또 멀티 클라우드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결국 이제 가용성, 우리 엔터프라이즈 가용성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용성이 이제 한 군데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가용성이 뭔가 담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베리타스는 그 이제 앞서 저희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 이제 백업 얘기를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를 백업을 통해서 하는 걸 좀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이것도 데이터 보호인데 이거를 가용성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해보자라는 거죠. 저희가 인포스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뭐 PVC를 지원하는 모두 지원하는 고객 솔루션 이러는데 이제 뭐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 환경, V 가상 환경, C는 클라우드 환경 모두 동일하게 지원하는 거고요. 기능은 굉장히 많은데 네.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해보면 이기종 플랫폼을 지원하고 또 이기종 OS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하드웨어 혹은 가상화된 하드웨어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대한 고가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복구를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가상화된 서버 혹은 물리적인 서버에 연결되는 스토리지, 뭐 인터널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 외장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모두 통합해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그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재복구를 구현할 수 있는 DI 기능도 4장이 모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 올인원 솔루션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게 근데 대신 이제 포커스가 고가용성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아까 네네. 백업은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보호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다시 그렇죠. 불러오는 형태지만 저희는 네. 일단 서비스가 우선 형태인 거죠. 어디 죽었을 때 일단 서비스 운영하고 보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출발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PVC 대신 거 파이프 같아요. 또 오게트를 잘하시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고가형성, 네. 그거 참 케이스별로 네. 어떤 식으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요거는 이제 종합적인 그림인 건데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의 레질리언시 혹은 어벨러빌리티 가용성을 이제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하나의 클라우드 안에서 서로 다른 이제 가상 머신 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특징 혹은 단점이라는 게 네. 공유 스토리지 제공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양쪽 서버에서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각각 네. 하나씩만 보는데 그거를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쓰던 어플리케이션, 온프레미스에서 쓰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가용성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고가용성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갈 때 네. 그 기존 온프레미스 된 것을 완전히 리호스팅 할 때 네.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기존에 검증된 내 아키텍처, 기존에 검증된 솔루션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고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 멀티 클라우드다 아니면 나는 클라우드 내 리전을 여러 개 쓰겠다라고 하면 그 사이 간의 재복구도 저 인포스케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기능이 다 내장돼 있어서 그거를 압축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네네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리전, 네. 뭐 AWS 서울 리전, 뭐 이렇게 리전하고 존하고 그렇죠. 좀 그러니까 구분해 주신다면. 예. 그 AWS에서 얘기하는 리전은 네. 사실 국가에 가깝고요. 뭐 네. 서울 리전이라고 하지만 그 네, 대한민국에 이제 하나 있는 리전. 음. 근데 뭐 미국은 좀 많더라고요. 네, 근데 네. 대한민국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 개념이라고 하면 그 안에 존은 그 대한민국 안에 서로 다른 지역인 거죠. 이제 아. 서울 대전 혹은 네, 서울 네, 네. 부산, 네. 뭐 대전 부산 그렇게 지역을 나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 보통은 그래서 그 존과 존 간에는 가상 머신도 그렇고 거기 있는 스토리지도 그렇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옮겨가려면 어딘가로 백업이 됐다가 다시 리스토어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하면 그 둘 사이를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스토리지를 그 존 사이에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액티브 혹은 액티브 스탠바이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RPO,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 존 간의 제로로, RPO 제로 유지할 수 있고, 페일오버는 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네네. 수십 초에서 한 1분 이내로 이제 아. 넘겨가는 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로 인해 가지고 네. 클라우드로 인해 가지고 아까 뭐 여러 가지 기존의 온프리미스에서 잘 운영되던 그런 가용성에 네. 클라우드로 갔을 때 뭔가 또 갭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갭을 메꿔주는 거네요. 네, 얘가? 메꿔주는 겁니다. 가용성으로.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신 고객도 있고요. 지금 테스트도 했고, 저도 실제로 들어가서 POC를 했었고, 이 고객분은 그 공유 스토리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또 공유 파일 시스템이 따로 있고, 네. 혹은 저희와 좀 다른 복제 솔루션도 있는데 다들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저희만큼의 성능 혹은 원하는 그런 기준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저희 솔루션을 이제 네, 사용을 네. 쓰고 계시는 고객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네. AWS 같이 테스트를 했었어요. 아, 네. 어떤 공통된 세일즈 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인포스케일 그리고 백업 같이 가서 이제 네, 같이 좀 코어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런 그 리전 간의 어떤 공유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 서비스를 구축하고 하는 걸 그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니까 네. AWS 분들도 실제로 이런 게 돼요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그런 네네. 기능이죠. 하지만 베리타스는 그런 기능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장은 이제 재해복구에 관련된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재해복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라이센스에 네. 뭐 내가 뭐 서울 리전과 미국 리전을 간의 재해복구 구현하겠다. 혹은 그거를 다시 응용하면 내가 AWS와 애저 혹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DR을 구현하겠다라고 할 때도 저 인포스케일만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제하고 필요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을 재해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걸 그대로 응용하면 이제 그 다음 짝이 되는데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는 뭐 공유 스토리지가 이미 있으니까 이제 굳이 뭐 그 저희 공유 기능을 안 써도 되는데 네네. 그런 상태에서 재해복구 정도는 퍼블릭 클라우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객사 이미 있어서 지금 구현을 하신 고객사가 있고요. 그래서 AWS상에 구현을 하셨는데 네트워크만 구현되면 됩니다. 그 안에 TCP/IP 통신만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 구현만 되면 저희 인포스케일 통해서 복제를 하고 필요할 때 DR 혹은 재해복구 구현하든가 그걸 응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백업이 아니라 네. 데이터건 애플리케이션이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다양한 멀티 환경에서의 가용성을 뭔가 고민하는 네. 분들은 맞습니다. 인포스케일을 한번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가용성에 더 초점을 맞춘 제품인 거죠. 예. 일단 이 서버가 죽더라도 나의 서비스는 다른 서버에 어디선가든 빠른 시일 내에 일단 복구될 서비스는 되고 그다음에 이 죽은 서버를 그다음에 뭐 내가 하든지 우리를 하겠다는 그럼 인포스케일 갖고 우리 뭐 민방위 훈련처럼요. 네. 진짜 이 가용성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네. 이런 걸 쉽게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이미 뭐 AWS나 뭐 애저 같은 경우는 마켓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도 60일까지는 무료예요. 네. 그럼 그냥 몇 번 클릭으로 설치해서 테스트 금방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자, 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뭐야 또 베리타스 리질런스 플랫폼 VRP 이것도 뭐예요? 이게 이제 줄여서 VRP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백업, 그러니까 넷백업과 인포스케일하고는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이 다른 게 그 넷백업 혹은 이제 인포스케일은 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뭐 하나의 데이터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얘는 네네. 대규모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전사의 나의 가상 머신들이 다 이제 하나의 가상화 환경 구축되어 있는데 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걸 전부 다 이제 DR로 넘겨야 되는데 뭐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네,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일일이 가상머신 들어가서 데이터를 어떻게 복제할까 그리고 하나를 DR을 어떻게 넘길까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복잡한 과정인 거죠. 근데 네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해서 회사에 높으신 분이 결정만 딱 내리면 네. 사전에 저희 VRP 이용해서 정해진 정책만큼 딱 몇 번 클릭만으로 정해진 대로 딱 대규모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대해서 네. 이제 신속하게 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툴인 거고요. 뭐 그런 거에 대비한 리허설도 가능하고 네네네. 혹시 퍼블릭 클라우드를 갔을 때 성능 같은 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나왔을 때 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게 그러니까 뭐 다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영화 다이아드 보면 네. 그 해커 집단이 컨테이너 안에 시스템들 쭉 구성해 그래요, 놓고서 맞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네네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상화라는 이런 플랫폼을 그냥 컨테이너 안에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들을. 네네. 그러면 이 컨테이너체를 들고서 이쪽 저쪽 옮겨주는 건 네. VRP라는 솔루션이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걸 쉽고 빠르게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즈 케이스가 한 사용사 2가지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저희 하이퍼바이저 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기존에 내가 VMware를 쓰고 있는데 뉴타닉스 장비가 좀 더 좋고 뉴타닉스 하이퍼바이저도 좋을 것 같다. 거기 옮기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VM들 한꺼번에 쫙 옮기는데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갖다 돌아올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이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잘 쓰고 있는데 DR 정도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축을 해보겠다. 오케이. 혹은 내가 아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전환하겠다라고 할 때 대규모의 가상 VM들을 한꺼번에 쫙 넘길 수 있는 용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이 아까 어떤 그런 우리 이런 커다란 이벤트가 있는데 네. 완전히 뭐 평생 쓰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마다 쓸 수가 그런 거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벤트만 마이그레이션 원타임 마이그레이션 라이센스가 따로 있긴 한데요. 네. 구체적인 가격은 오케이. 저희 영업과 네네네. 함께 논의해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발음이 힘든 앱타. 네. 이게 일단 무슨 뜻인지 이게 뭐 그게 혹시 나왔나요? 이게 뜻인지는? 네. 지금 온라인에 또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온라인에 전문가분들 혹시 이 구글링 하셔가지고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굉장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앱타라는 것이 APTARE 이게 뭔지 이 뜻이 뭔지 이게 뭐 제품명이지만 물론 베네드 전명이지만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앱타가 약자 아니고요. 네. 라틴어라고 네. 합니다. 라틴어라서. 예. 무슨 뜻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앱타가. 일단 이 제품이 뭐 저희가 새로 개발한 제품은 아니고요. 네.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개발돼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저희가 그럼 전 세계 많이 쓰이고 있는 거네요. 예,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네. 인수를 해서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로 들어온 거고 네. 간단하게 그림 보시겠지만 네, 어떤 스토리지 혹은 어떤 클라우드 어떤 백업이든지 한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제품이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게 없나요 지금? 뭐 VMware라든지 뭐 애저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거에 뭐냐면 예를 들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지에 대한 사용량만 본다든지 네. 백업이라 하면 뭐 백업에 대한 그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만 본다든지 사실 이런 툴들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앱타는 뭐냐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통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통합으로 보여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게 단순히 모니터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부서별로 그러니까 단순히 스토리지 A 박스 사용량, B 박스 사용량 이게 아니고요. A 부서에서 얼마큼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비용 관점으로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리포터 다 뽑아볼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엔드 투 엔드로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스토리지부터 그 네. 스토리지 서버까지 연결된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다 저희가 분석을 하면 이 스토리지를 뭐 하나 눌렀을 때 이 스토리지가 어느 서버에까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게 누가 쓰는 거고 네. 누가 얼마나 쓰는 거고 이런 게 다 네.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로 쭉 나오는 거죠. 네. 그걸 다 저희가 뭐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고객이 그걸 보고 어떤 스토리지가 불필요하게 놀고 있구나. 혹은 어디 부서가 정말 스토리지가 부족하구나. 네. 예측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스토리지 살 수도 있고. 혹은 얘가 비용 추천도 합니까? 추천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포캐스팅 기능도 있어요. 포캐스팅 기능도 있어서 향후 뭐 1년 후에는 향후 1년간 데이터를 보니 향후 한 달 안에 뭐 스토리지가 80% 이상 될 거니 사라라는 레포트도 뽑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환경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부터 어떻게 보면 저기 샌드위치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모든 정보를 갖고 와서 이거 연관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퍼블릭도 이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다. 네,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가상화 보통은 이제 속도. 그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네.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음.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AWS만 딱 가도 AWS에 이제 스토리지가 있어요. EBS라는 블록 스토리지가 있는데 네. 블록 스토리지만 딱 보면 얘가 어느 서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딱 안 보입니다. 그럼 일일이 들어가서 얘는 뭐지? 아, 이 서버랑 연결돼 있구나. 그럼 얘 이 서버는 누가 쓰는 거지? 네네네. 그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 앱타를 이용하면 한 자리의 정보를 API 통해 다 갖고 와서 원하는 형태의 뭐 파이 그래프든 뭐 다 볼 수 있고 이 스토리지 혹은 이 가상 서버가 누가 쓰는 건지 네. 얼마나 쓰는 건지 그래서 내가 한 달에 구체적인 걸 얼마나 쓰고 있구나 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우리 회사가 이 전사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너는 A 부서 얼마나 쓰고 있어 너는 네. B 부서 얼마나 쓰고 있어 레포트를 바로 뽑아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가 왔을 때 어떤 정보를 뽑아줘라고 할 때 이미 저희는 인프라스트럭처 정보를 온프레미스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바로 뽑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여기 차트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 먼스 투 먼스 코스트 차트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걸 보게 되면 네. 오렌지색은 지난달의 청구 비용이에요. 아, 네. 파란색은 이번 달에 새롭게 청구된 부분이에요. 네. 이거 뭐지? 궁금하잖아요. 클릭하면 드릴 다운으로 계속 내려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의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네. 운영자 입장에는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사실 IT 운영자도 옛날에는 내가 익숙했던 온프레미스만 운영하면 됐는데 관리하면 됐는데 가상화에다가 그렇죠. 이제 뭐 멀티 클라우드, 클라우드 다양한 롤이 점점 많아지죠. 컨테이너 뭐 엄청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거를 다 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 네. 입장에서는 네. 이 시스템을 사용자들이 정해진 목적으로만 딱 정해진 만큼만 쓰길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업무와 다른 실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과소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분이 모니터링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만 분석을 하면 해주는 거죠. 분석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이거 서지스까지 해주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이 스토리지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걸다 이걸 보여준다는 하다 거예요. 보면 네. 그분도 실력이 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운영자도 될 이걸 수도 하다 이제 보면 전체 인프라가 다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그분은 거죠. 이제 관점이 그 회사의 모든 인프라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누가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이제 별도 이제 차징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부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뭐 이거를 뽑아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IT 환경에서 어떤 예산 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약에 시스템이 계속 커지고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또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야 되고 노후되면 리프레시를 해야 되고 그럼 어디선가 비용을 받아와야 되는데 네네. 이 비용을 손쉽게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부서에 사용한 만큼 청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서 다시 또 증설을 하고 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그냥 스토리 한 박스를 딱 사놓고서 자 A 부서에서 우리 한 1테라 주세요. B 부서 우리 한 500기가 주세요. 그냥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1테라 달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1테라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자, 당신네들이 쓰는 만큼 차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테라가 아니라 그럼 저희 한 100기가만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시청자분들 베리타스 하면 백업 뭐 이런 거 뭐 DR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거를 왜 인수했지? 베리타스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네. IT 인프라 환경에서 네. 데이터를 보호하고 매니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화된 기업이잖아요. 그런 네.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네. 전사에 걸쳐서 뭔가 이렇게 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 저희가 보기에도 뭐 괜찮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 그렇겠죠. 이게 마지막 네. 문장, 베리타스 네. 모든 위치에서 워크로드 확장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맞습니다. 제공합니다. 네. 이걸 위해서 아까 그런지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일단 저희는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그럼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용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뭐 이렇게 백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분석이 그거를 될 수도 있고. 적절히 쓸 수 있게 분석할 수도 있고 그 그렇지.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기 오케이. 위해서 필요한 툴들을 저희가 이제 360도로 쭉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온프레미스만, 클라우드만, 시스템 옮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 전반적인 환경을 내가 두루두루 살피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걸 보통 통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앱타가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허성윤님께서 앱타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이분은 줘야 돼. 허성윤님 오늘 그 전자 노트패드 보내드릴게요. 허성윤님 2개 남았습니다 이제. 좋은 질문 하신 분.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네. 어댑트라는 게 네. 맞추다는 거, 상황에 맞추다는 게 네. 어댑트라는 게 영어가. 근데 그 어댑트 의미의 라틴어가 앱타, APTARE의 그래서 라틴어 버전이
앱티큘라에서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앱티큘라. 제가 찾아본 기억이 이제 막 나네요. 네네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지금 베타 전문가분들께서 답글을 달아주시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답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한 분, 아까 허성현님 답변하셨으니까 네. 이제 두 분 남았으니까 두 분 이름 한 분씩만 이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네네. 자, 그다음에 한종훈님께서요.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은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데요. 특히 클라우드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베리타스는 고가용성 클러스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사도 기존 데이터를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싶은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난무해서 어느 업체를 선택하기도 어렵고요.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주신다면. 일단 두 번째 어느 클라우드 선택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좀 답변하기가 조금 네네. 어려운 문제 같고요. 네. 네, 첫 번째 보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고가용성 클러스터 어떻게 운영하냐라고 적용하는데 보통 이제 적용하는 시스템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가상 서버가 있으면 네. 각각의 이제 스토리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가상으로 미러를 합니다. 네. 미러를 해요. 실시간으로. 네. 그 얘기는 어느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쓰던 양쪽에 동시에 써지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한쪽에 있는 데이터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쪽이 다운이 되던가 디스크가 깨져도 이 오른쪽에 있는 디스크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미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페일오버를 만약에 하는 거라면 수십 초 이내로 되고요.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양쪽에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거라면 다운타임 없이도 그대로 서비스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두 번째 문구에 대해서 네네. 제가 간단히 네네. 답변을 드리면 네. 사실 저희도 서비스 전 해드리기 힘들죠. 네. AWS 좋다, 애저가 좋다, 네. 구글이 좋다. 저희도 서비스 전 해드리기 힘듭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시는 거고, 다만 막상 그렇게 클라우드 밴드를 하나 선택을 하고 딱 올라갔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이사를 가야 되죠. 네네. 그걸 저희 VRP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사 가는 게 만만치 않죠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 그 VMware 클라우드 들어가는 플랫폼을 것보다 놓고서 나오는 게 더 힘들죠. 그렇죠. 거기 놓고서 오면 이제 제가 비용이 다 따로 빼드리는 있고 거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죠. 내 데이터 클라우드 옮겨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를 다시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옮겨야 그렇죠. 되나? 어떻게 빼와야 되냐?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걸 통으로 옮겨드리는 게 VRP라는 겁니다. 근데 VRP가 통으로 옮겨준다는데 네. 그게 VMware 플랫폼에 위에 이제 다 구성이 돼 있으면 네. 제가 통으로 그래서 올려드릴 수가 그게 있어요. 통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쉽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까 몇 그러니까 번에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네. VRP 예를 들어 VRP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구축돼 있다면 네.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그걸 데이터를 다 주기적으로 계속 캡처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사전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네네. DR 혹은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떻게 옮겨가겠다. 그것만 정의를 사전에 해놓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할 때는 한번 딱 클릭하면 그 정의된 스토리 정책대로 쫙 가는 거죠. 다시 온프레미스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죠. 사실 그거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요새 클라우드 많이 쓰죠. 에버노트 이거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 나중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도 항상 우려가 되긴 되거든요. 네. 편리하긴 편리한데.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땅을 임대를 하고 거기에 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세웠어요. 그렇죠. 땅 주인이 집 빼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들도 지금 그죠? 개인 정보도 개인 데이터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우리가 이거 좀 걱정하는데 기업은 더 그럼요. 그런 걸 걱정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네.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그렇죠. 빨리빨리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기업을 정말, 평가하는 초점이 정말 그럴 것 그런 같아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윤도훈님께서요.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에서 넷 백업을 사용할 경우에 백업 마스터를 따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개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요? 둘 다 가능한데 따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겠죠. 왜냐하면 DR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네. 마스터를 하나로 묶게 되면 네. 사실 DR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온프레미스 따로 마스터, 클라우드 따로 마스터, 그리고 따로따로 백업하고 서로 크로스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되면 네. 어느 위치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백업 데이터는 한쪽에 다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더저 마선도 반영하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10분 추첨해가지고 아까 뭐였더라? 지갑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갑이요. 네. 자, 그다음에 이대준님께서요.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압축 전송하거나 백업도 지원하는지요? 있다면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30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네. 백업에 대해서. 백업을 일단 압축 전송은 아까 뭐죠? 중복제로 카탈리스트.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그게 인포 스케일을 통해서 구현했다면 인포 스케일에서 복제를 다시 옆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압축을 해서 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역시 또 VRP로 해서 가셨다면 네. VRP의 데이터 무버라는 기능을 통해서 역시 오는데 일단 데이터 무버가 압축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인포 네. 스케일은 압축이 돼서 가는 게 가능합니다. 네. 자, 이분께서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데이터 백업 전송 시에도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구성을 온프리미스 환경에 구성을 하고 클라우드와 연결 구성해야 되는 형태인지요? 퍼블릭에 있는 데이터를 온프레미스로 가져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필요 없죠. 네네. 그래서 넷백업에 에어라는 기능으로 복제를 떠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네네. 간단하게. 네. 자, 그다음에 그 조성윤님께서요.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각 서비스 간 호환, 불호환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는 어떤 서비스를 같이 쓰고 있는지요? 서비스의 폭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사실. 이제 단어가 좀 광범위한데 네네. 일단은 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호환, 불호환은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리눅스와 리눅스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면야 뭐 저 인포스케일 입장에서는 그게 AWS의 뭐 리눅스 버전 몇이고 애저의 리눅스 버전 몇이고 그것만 저희 호환성 리스트에 있는 거면은 뭐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네, DR 네. 재해복구를 네, 구현할 수가 네. 있고요. 네. 그렇지만 어떤 서비스 같이 쓰느냐 요거는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저희가 그 뭐 만나본 고객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 클라우드를 뭐 이렇게 혼합해서 쓰시는 고객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뭐 액티브 네. 페일오버를 이렇게 하는 고객은 없고 해봐야 아직까지는 재해복구 정도. 네, 그러니까 네, 네. 운영은 애저에서 하되 네. 뭐 재해복구는 뭐 AWS 하겠다 이 정도는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넘어가서 하겠다라는 것까지 고려하는 고객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좀 따로 디파트먼트 예, 그렇죠. 따로 예, 쓰든지.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거를 정말 혼합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예.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여기 있고 DB는 여기 있고 이걸 이렇게 가겠다는 건 아직은 그런 예. 세상이 아닌 것 아직까지는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얼핏 생각해도. 앞으로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아니라 앞으로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지종호님께서요. 시스템 설계 시에 고가용성을 높이면 안정성이 낮아지거나 안정성을 높이면 가용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시스템적 대안도 문의드립니다. 안정성보다는요. 일단 고가용성을 높이면 성능이 약간 낮아질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 네. 인포스케이터 왜냐하면 약간 오버헤드 때문에? 저희는 어쨌거나 이쪽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를 하거든요. 그 네, 얘기는 네,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단 가고 양쪽에 다 써진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리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 쓰는 것보다는 네네. 제가 테스트해본 거는 한 90% 정도 성능이 나오던가 혹은 조금 안 나면 70% 정도 성능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대신 완전한 고가용성을 유지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양쪽에 유지되는 거니까. 근데 고가용성 유지 안 하겠다? 대신 그럼 성능이 100% 나오겠죠. 네.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 근데 그거는 고객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성능이 중요하다 그러면 고가용성을 좀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데이터 정합성 및 고가용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성능을 조금 손해를 보고 이제 구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겠죠. 네. 자, 김수열님께서 멀티 클라우드 사용 환경에서도 VRP를 이용해서 타 클라우드로 복제 및 DR 구성이 가능하려죠. 이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예. 그게 VRP의 네, 하나의 아까 네. 말씀하신 저분 선물 드려야 네, 되겠네요. 유지 케이스 네? 중에 하나인데 네. 멀티 클라우드 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면 예를 들어 뭐 지원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는 안 지원하는 클라우드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를 아직은 들면 어떤 있습니다. 거? 예를 들어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지원하나? 어. 저희도 그거 좀 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네,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는 거는 지금 구글 클라우드, 대표적인 대표적인 퍼블릭 레이저 세 개는 다 클라우드. 들려 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VM웨어의 하이퍼바이저, 네. 그다음에 뉴타닉스의 하이퍼바이저, 뭐 그다음에 리눅스의 또 하이퍼바이저가 있는데 아무튼 네. 저희가 또 리스트 좀 봐야겠지만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통합하면 막 100여 개 넘을 거예요. 네. 주로 쓰신다는 클라우드는 지원을 해요. 하지만 막 정말 마이너한 클라우드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지원을 못하고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네.
KT 같은 거 많이 나온 클라우드인가요? 그거는 사실 저희는 글로벌 관점이기 때문에 순위 안에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네네. 자, 그다음에 그 지종님께서 랜섬웨어의 데이터 감염을 방어하기 위해서 베리타스 어떤 방식으로 원본 데이터 보호 및 복구를 지원하는지요? 이건 제 이전 방송 다 보셔도 다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한데 네. 일단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자체는 이 안에 이제 그 굉장히 강화된 보안 메커니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플라이언스 자체를 뭐 해커가 공격한다든지 랜섬웨어 어떤 실행 파일들이 어플라이언스 내로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랜섬웨어를 감지해서 뭔가를 처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어플라이언스 자체를 저희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호하는 그런 방법으로 랜섬에 대응할 수 있는 저희가 방안을 제공해드리죠.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BYO,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넷백업 라이센스만 구매를 해서 X86 서버에 넷백업 뭐 서버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OS 레벨의 어떤 그런 해킹 침해 사고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대응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어플라이언스하고 네네. 소프트웨어로 쓰는 맞습니다. 경우하고의 되게 좀 차이점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플라이언스는 하드웨어부터 OS, 그라운드 솔루션 각종 컴포넌트를 저희가 다 디자인하고 구성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성까지도 저희가 다 개런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시큐어된 뭐 하드닝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긴 다르지만 그런 이제 레드의 OS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리눅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보안 이슈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보안성 가이드, 구축 가이드에 의해서 이런 OS를 다 하드닝 해놓고 뭐 저희 커스터마이즈 해놓고 했는데도 혹시 모르니 별도의 또 다른 보안 솔루션, 보안 메커니즘 기본적으로 또 다시 또 얹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지종님께서 고가용성과 안정성을 다 고려했을 때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 중 클라우드가 더 유리한지요. 만약 클라우드보다 온프리미스 또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가 유리한 경우의 환경은 어떤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분은 지금 가용성 때문에 이제 뭔가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본인의 어플리케이션이 뭐냐에 따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무거운 DB고 나는 막 수십만 IOPS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온프레미스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클라우드에 간다고 아직까지 그만큼 성능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걸 하려면 온프레미스만큼 비용이 나올 거예요. 네네네. 그럴 바에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고. 근데 온프레미스도 비용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내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좀 더 민첩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줄였다, 다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다면 그건 클라우드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모두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스토리지를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쓰시거든요. 네. 근데 클라우드 가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제 값을 다 내야 돼요.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렇죠.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제가 보기엔 커요. 뭐 볼륨 디스카운트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한정호님께서 이거는 오늘 거 약간 다른데 요새 뭐 연예인 스마트폰 해킹 사건이 해가지고 이게 클라우드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계정 유출로 인한 도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도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보안이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1단계, 2단계 인증을 선택을 해야만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이건 보안회사의 그렇죠. 근데 이게 삼성 그 클라우드 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옛날 거 가지고 이게 정말 진짜 개인의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그런 거지. 클라우드가 혹시 뭐 한 건지. 클라우드 해킹 됐을 수도 있죠. 그쵸? 왜냐하면 예전에 뭐 드랍박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킹 피해 때문에 해외 연예인들 뭐 무비스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네, 그런 네. 뭐 개인 프라이빗한 그런 사진이 많이 유출되고 했었잖아요. 네, 네. 클라우드도 얼마든지 해킹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이제 데이터 베리타스에서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백업이나 좀 보호할 때 암호화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그런 저희가 암호화 솔루션을만을 어떻게 제공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뭐 백업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네. 아니면 가져와 저장할 때 암호화된 어떤 스토리지 영역 쪽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만들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동하는 그런 식의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어떤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요즘에 중복 제거를 하잖아요. 네. 이 파이스라고 하는 이 조각조각으로 담겨져 있는 조각들은
유출이 되더라도 아. 사실 쓸 수는 없어요. 아이씨. 그렇죠? 아, 그렇네요. 이 핑거프린트 값들을 조합한 이 그렇네요.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원본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내야지만 사실 이 데이터에 가치가 있는 건데. 오히려 암호화한 거를 복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암호화가 굳이 필요한가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지만 어떤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필요하시다라면 그렇게 저희가 구현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백업은 그렇고요. 그 네. 인포스케 가용성 보면은 저희가 그 만드는 볼륨을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그거를 활성화하느냐 안 하느냐는 고객의 선택인데 왜냐하면 어쨌거나 암호화를 한다는 건 성능이 그만큼 낮아져요. 깎이는 거예요. 네. 암호화를 백업도 하고 데이터를 마찬가지입니다. 뭐 라이트를 하고 다시 읽을 때도 그렇죠, 풀어서 그렇죠.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버헤드가 걸리는 거죠. 그 앞에 방어막을 굉장히 두껍게 할 거냐 네네. 이것도 안심이 안 되고 이 안에까지 다 할 거냐 대신 성능을 좀 감수하고 저하를 그거는 이제 고객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내 백업 다이렉트로 붙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사이에 끼워 넣느냐? 이거 지금 같은 질문이에요. 네네네. 저희도 암호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암호화를 적용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건 별도의 암호화 툴, 뭐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네네네. 이런 방식을 저희는 권장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양재영님께서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 장애로 DR로 DB 데이터 전체를 시행할 경우 얼마나 단시간에 효율적인 복구가 가능하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VRP? 아니 이거는 이제 DR을 어떤 걸로 구현할 거냐 좀 다른데 VRP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넘기는 툴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장애가 발생했다. 이제 이거를 DR로 할 거냐라고 결정이 내린 다음에 쉽게 한꺼번에 가자라고 할 때 쓰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거고, 요거는 이제 인포 스케일에 또 가까울 것 같은데, 근데 DR을 할지 HA에 네. 초점이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HA 같은 경우는 이미 미러가 되기 때문에 구성하는 거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몇십 초 이내로 서비스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구성을 뭐 IP까지 넘기고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 하면은 1분이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설치하는 기반이 되는 그 가상화 인프라를 내가 좋은 걸로 성능이 좋은 걸로 하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넘어가는 거고요. 일단 비용을 위해서 되게 아낀다 그러면 그만큼 성능은 또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컴퓨팅 노드에 의해서 계산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재영님께서요. 또 이분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이 온프리미스 방식에 비해서 데이터 복구, 보호 등에서 더 장점이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겠죠. 네. 네. 무엇이 더 좋다, 효율적이다라고 사실 딱 정의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느냐, 맞습니다. 뭐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아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온프레미스는 내가 직접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클라우드는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떤 제3자한테 맡길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약간 비용적인 관점도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그 데이터의 어떤 민감도, 중요도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맞는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종훈님께서 중복 체크를 하면 파일명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저희는 파일명은 같은데 폴더가 틀린데 이럴 땐 중복 백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분은 진심으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복 제거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파일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일만 저장하는 방식의 중복 제거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백업 벤더들을 제공하는 그런 글로벌 백업 벤더를 제공하는 중복 제거 기술은 이 하나의 파일을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쪼갭니다. 네네. 그래서 그 조각과 조각 사이에 오케이. 핑거프린트, 디지털 지문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유한 블럭 하나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 블럭들에 대해서는 위치 값에 대한 그런 메타데이터 값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복 제거 백업은 쉽게 압축의 또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은 스타트와 엔드가 있죠. 그렇죠? 뭐 1메가짜리 파일을 한 1K, 10K 정도 줄여서 .zb란 파일로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스타트와 엔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중복 제거는 스타트 엔드가 없습니다. 그냥 네. 통에다가 그 알갱이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복 제거 효율성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좋아지겠네요. 대신에 중복 제거 스토리지가 그렇게 꽉 찼어요. 그러면 찼으니까 내가 용량을 좀 비워야 되겠다,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전에 좀 오래된 백업은 내가 날려야 되겠다. 딱 지웠는데 이게 용량이 줄어들질 않아요. 이유인즉슨 유니크한 조각들만 저장이 돼 있고 다른 일자에 다른 데이터들의 백업에서도 이 조각이 다 연결돼서 사용 중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테라가 필요하니까 20테라 부분 딱
화면 날렸는데 스토리지 비워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복 제거 스토리지는 만약에 풀이 차면 네. 스토리지를 증설하셔야 돼요. 아, 네. 네. 자, 이동근님께서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정책의 관리 주체는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까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보안 정책만을 믿으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보안. 네, 이건 이제 보안이고 또 조금 다른 다른데 이슈, 또 다른 이슈. 보통 이제 앞서 저희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이제 뭐 책임을 전체적인 책임 흐름을 보면 그렇죠. 보안도 또? 아마 최소한은 우리가 하지만 기본적인 보안은 사용자가 해야 된다라는 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안 정책만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우리만의 보안 정책을 따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래도 이제 그 새해 방송이니까 이제 올해가 2020년 시작되는 때 하는 거니까 이제 두 분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뭐 시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한번 꼭 뭐 베리타스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데이터 보호라든지 뭐 이런 관련돼 가지고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뭔가 올해 뭐 예측이랄까 올해가 좀 이런 것이 좀 트렌드 될 것 같다 뭐 그거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기존의 그 테이프 사용률이 많이 좀 줄고 클라우드 사용률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이유즉슨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팅했던 그런 고객분들도 그러니까 테이프 소산 대신에 네, 그 고객분들도 기존의 테이프로 소산을 하고 있었는데 최신 테이프 드라이브로 다시 리프레시를 했어요. 근데 이전에 테이프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트라시라고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이슈가 커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테이프이 답은 아니구나 해서 클라우드로 가려고 하시는 부분인 건데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뭐 백업도 하지만 어떤 상법이든 전자상거래법이든 금융법이든 이런 법에서 보게 되면 고객을 위한 고객과의 어떤 거래 또는 어떤 뭐 포인트라든지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보관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는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5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키고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장기 보관을 해야 되니까 테이프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테이프이 아니라 클라우드로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만약에 클라우드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테이프 대신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온프레미스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솔루션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은 게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시니까 요새 데이터가 네. 석유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맞습니다. 이제 경영자들도 알고 있거든요. 네. 데이터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데이터 중요하니까 다 모아놔.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근데 테이프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써먹을 수 분석이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긴 있지만 한데 분석이 안 되지. 이거를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AI가 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뭐 빅데이터 분석도 안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런 의미에서 클라우드에 올리면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도.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테이블 지금 이제 LTO 5 정도가 노후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새로운 테이프 드라이브를 전환하려고 해요. 네. 뭐 최근에 LTO 9까지 나왔던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LTO 5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그 테이프 드라이브는 LTO 7밖에 도입할 수가 없어요. 네네. 8이나 9은 LTO 5 미드를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최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네요. 이것도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소하려면 클라우드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소무장님. 네. 뭐 저는 좀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은 작년에는 이제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태동하는 거였다면 네. 작년 기사도 많이 나왔죠. 이제 가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올해부터는 구현이 돼서 구축된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기업들이 작년에 많이 테스트를 해서 이제 오늘 하나둘씩 오픈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 인포스케이 들어간 캐롯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네. 순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어. 그런 사례가 올해는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허성현님 우리에게 에타 뜻 맞추셔서 허성현님하고 또 두 분 질문자라면 두 분 한 분씩 이름 불러주겠습니까?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저는 아까 그 처음에 네. 처음에? 어느 분이었죠? 이분 아니었나? 제일 처음 한종 그분이 한종훈 아니. 님이었나? 아닌가? 한종호님. 맞네. 네네. 자, 한종호님하고요. 어차피 느낌이 다 왔습니다. 저는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보시면 양재영님. 양재영님, 네. 자, 양재영, 한종원, 허성현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전자 노트패드, 네, 태블릿 아닙니다. 나중에 받으시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자 노트패드 보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해 주신 분들 또 10분께 지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갑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목걸이 걸 수 있는. 네, 목걸이 그거예요. 거는 거니까 여러분들
맞이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토카이티 이제 구정전 마지막 방송이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카이티가 이제 1월 30일 날 작년에 저희가 생방송을 한 110번 이상 했어요. 했는데 한 10회 이상 들어오신 분이 또 몇백 명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한 10시까지 할 거니까 한 동아리처럼 캐주얼하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관심사 갖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1월 30일 날 이벤트 페이지에 사전 등록하시고 그러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자, 여러분 구정 잘 보내시고요. 요번 구정 짧지만 하여튼 뭐 잘 보내시고 하여튼 뭐 저는 드릴 인사가 구정 때 충전 푹 하셔가지고요. 충전 많이 하셔가지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좋은 에너지를 주변에다가 그 에너지를 좀 많이 좀 공유하시는 그런 2020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